뉴 이재명 기상도로 한번 넘어가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제가 오늘은 늘 이제 김용민 TV 브리핑에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뉴 이재명 분들에게 좀 상황을 좀 공유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라고 자꾸 말했어요. 제가 뉴 이재명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좀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워낙 혼탁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홍익표 수석께서는 뭐 최근 원론적인 입장을 좀 밝히시긴 했더라고요. 이 뉴 이재명 현상, ABC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당내를 한번 살펴보면 분명한 건요. 당내 열세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당에 찬성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한 그 총 100% 중에서 이제 유권자 전체 중에서 한 30% 민주당 지지자. 네. 그리고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성향이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 이재명 외부에 있는 그분들이 한 2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내에서 싸우시면 거의 절반으로 집니다. 그러면 외부의 물을 가져올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내부의 싸움에만 너무 골몰하시면 뭐 이제 유시민, 김어준 그분들의 이렇게 머리채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김어준 유시민을 비판해서 거둔 효과가 없진 않아요. 예컨대 김어준 유시민의 어떤 주장 그리고 그들이 말하자면은 대중에게 동의받고 싶어하는 의제를 더 이상 동의받지 못하게 만드는 포위시키는. 그럼요. 예. 그래서 김어준 유시민 말을 넉넉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그러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네. 물론 앞에 이제 당내 갈등이나 혹은 당내 그런 노선 투쟁, 권력 투쟁을 하면 레거시 미디어가 관심을 갖고 네. 확장되는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밖으로 자꾸 오피니언 리더들일수록 그리고 뉴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일수록 밖으로 나갈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뉴 이재명, 소위 새로 온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좋아할 의제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보다 거의 더 반발짝 먼저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께서 뭐 공소 취소 모임도 좀 이름도 좀 바꾸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의제를 발굴하고 또 확장하고 토론하고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냐 뒤에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그런 의제들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위로 아닌 위로도 좀 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요즘 이 상황을 보면 확실히 당내 열세시기 때문에 좀 외로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무당파 평론가로 좀 보다 보니까 네. 저쪽은 이제 조직화된 정규군이에요. 예. 늘 그 프레임을 딱 스크럼을 짜고 이 싸움을 해봤던 정규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진 그룹들은 서로 약간 이제 좀 떨어져 있고 고립된 섬처럼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동영, 김용민, 신인규 제가 적어왔어요. 네. 함돈균, 박영식 뭐 이런 분들 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이제 한 팀이 돼서 저렇게 김어준, 유시민 뭐 이런 분들처럼 한 몸처럼 이렇게 뭐랄까 경기를 해본 적이 없는 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외로우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영 작가님이나 예. 김용 PD님의 존재가 참 귀하고 이분들이 좀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구나. 그래야지 이제 그분들도 힘을 내서 한판 용기를 내고 한판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위로를 하나 활용점정의 위로를 드리자면 이쪽이 좀 신생 팀이긴 하지만 대통령 보유팀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맞아요. 예. 이게 LAFC지만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그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무 이제 기죽지 마시고 아니 그 실제로도 보니까 그 박시영, 최강욱 이런 분들 두 분이 이제 고등학교 동문인데. 아 그래요? 예. 이동영을 그 디스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디스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뜻을 자기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고 비웃더라고. 진짜 잘 알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동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해석하는 그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쵸.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얘기했어요. 오래된 네. 관계시고. 네. 그래서 아니, 뭐 그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비웃을거리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의중을 잘 아는 게 더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그 의중과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행보가 더 좋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옳고 우리 정치를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예. 이동 작가의 저런 피 맺힌 외침을 우리가 좀 더 귀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이동 작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욕 먹으면 저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네. 대통령의 그 뭐 채찍끈이라면 네. 그냥 이제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예. 굳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건 좀 인정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대통령 보유팀이다. 네. 조금 외로워도 이렇게 서로 보듬어가며 대통령 가시기 보유팀이 바랍니다. 그냥 대통령 보유팀이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일을 잘하잖아요. 예. 잘하는 또 우리가 메시, 손흥민을 보유한 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요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네. 사실 이제 8월 전당대회가 6월 지방선거는 뭐 다들 관심이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렇지. 8월 전당대회에서 예. 이제 김민석 총리나 예. 송영길 전 대표님 뭐 이렇게 달리실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는 일단 뭐 나오겠다는 뜻이 없다. 아, 저는 뭐 500원 겁니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나온다. 아. 근데 지금 이제 뭐 개항을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네.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저는 조금 주목해 드려야 되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김민석 총리를 크게 뭐 좋아하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어준 쪽 분들이랑 전면전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할 각오가 되게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바로바로 보도자료 반박 내고 막 네. 이런 용기를 내셨다면 또 우리 뉴 이재명 분들이 뜨겁게 또 한준호 후보가 좀 잘생겼다고 그쪽에만 너무 보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그 총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나아가신다면 좀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허망합니다. 한준호 후보가 잘생겼다고 뭐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죠. 맞나? 너 지지할까? 그렇죠. 아니 한준호나 나나 뭐 별로 다르지 않게 생겼는데 아니, 이런 뭐, 발언들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준호 후보를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이 외모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다 아니죠, 이런 아니죠. 얘기죠. 예. 아니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데 김어준 유시민은 왜 이렇게 김민석을 싫어해요? 송영길 싫어하는 건 알겠어요. 송영길 그분은 예전부터 열린우리당 때부터 유시민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작가님이랑 이렇게 사이가 좋은 86 의원들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게 뭐 그 좋고 완전히 싫고를 떠나서. 정청래 대표가 팀 김어준 친문에 완전히 투항하면서 이제 뭐 유시민하고 서로 각세울 이유가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둘이 화해도 하고 그런 것인데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왜 이렇게 김민석을 싫어할까요? 뭐 일단 예전에 네.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그 얘기부터 시작되겠죠. 2002년 일을 그렇죠. 야 아니 2002년. 지금 정청래 유시민 그 두 분 사과하시는 거 보세요. 그것도 한 20년 된 일이에요. 두 분이 그 아직까지도 나중에 그 둘이 틀어졌지 2002년이면 좀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됐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수십 년 전 일도 꽁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사감과 무관하게 음. 그 뭐랄까 이 국면에서 가장 이제 대권 주자 1위로 친명계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넘겨짚자면 뭐 조국 대표나 어떤 친명 후보에 비해 좀 경쟁자로 인식할 수도 있고 카더랍니다. 단독 특종 아닙니다. 경쟁자기 때문에 단지 그래서 근데 예전에 김어준 유시민은 그런 경쟁자일수록 혹은 대중이 적대적 관계라고 인식할수록 표현을 굉장히 가려서 했어요. 어? 우회적으로도 하고 적대감을 비추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아주 너무 노골적이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보다 지금 그분들의 플레이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급하고 조금 직접적이고 우회적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현상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대중들이 알아듣는구나 그런 해서 단계에 지금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거 아닌데. 근데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네. 김민석 총리가 네. 이게 싸우시겠다는 각오를 다진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컨설팅을 제가 가서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약간 지금 뭐 선거 운동성 일정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총리로서 충실하는 것과 선거 운동성이 구분이 원래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하시면 좋겠다. 약간 올드하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노파심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뭐 지휘선은 아닙니다. ABC 국민을 ABC로 나눈다라는 발언 역시 유시민을 겨냥한 것 같은데 명백하죠. 이런 건 좀 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요. 그냥 다른 어떤 뭐 페이커를 만나고 뭐 이런 어떤 외부 일정들이 있어요. 네, 약간 좀 그 훈시하시었다. 약간 이런 좀 이제 고위직들의 흔한 그런 만남이에요. 근데 예.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가볍고 재치 있고 사실 우리가 이 그 거악 혹은 거악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큰 누군가들과 싸울 때는요 유쾌해야 돼요. 유쾌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렇지. 막 너무 비장하고 막 이렇게 열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뉴잼스에서도 까불 경박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야심찬 중도 우클릭 그게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 이재명 정치인들과 뉴 이재명 지지층들이 집중하고 강조하고 조명하고 이래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세 가지쯤 최근에 많아요. 일단 되게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 연구하라.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예전에 저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이게 그쵸. 문제시했던 사안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했던 거는 좀 더 종합적인 방안의 어떤 예산 절감까지 얘기했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어떤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이제 차를 덜 쓰고 그 대중교통을 하자는 의미에서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오신 것 대중교통 같은데 잘 못 이용하는 이유가 너무 이제 혼잡하고 그러니 어르신들 이제 이용 시간을 아침 9시 뭐 이후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정말 출퇴근하는 이런 생산 계층을 위해서 배려하도록 하자 뭐 2차원이라는 그럼요. 얘기죠? 근데 이게 제가 참 재밌는 게요. 이 사안을 보고 소위 민주당 진영 혹은 그분들은 잘 이게 크게 체감이 안 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철새처럼 중간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극찬하는 중도층 중도우파 엄청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모르시더라고. 오. 그래서 이거 특히 2030 특히 출퇴근하는 네. 그 사람들 이제 친구들이 자기 이 생각 매번 하던 생각이다. 음. 나 진짜 뉴 이재명 하겠다. 거의 이게 극우였던 친구들이 그럴 정도로. 야 너무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제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재명 이거 이거 알려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노인표 일을 각오를 하고 던지는 그 정책입니다. 이런 네. 근데 그러나 필요한 개혁, 생활 밀착형 개혁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도층 혹은 정치 무당층, 예. 무관심층, 네. 저관여층 이런 예.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인상적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에서 정치 싸움 하시는 분들은 요걸 잘 모를 거야. 이게 얼마나 여파가 컸을지. 네.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이건 아주 큽니다. 고용 유연화. 얘기를 고용유연화. 하셨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그런. 그렇죠. 교용 유연화는 쉽게 얘기해서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자. 그쵸.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이제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유연하게 고용을 할수록 더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고 파이가 커지고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 고용 유연화를 앞장 세운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중도 보수 유권자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일을 이런 진보 정당 출신 대통령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사회 안정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릴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성화도 좋을 수 있다. 이런 네. 취지의 얘기입니다. 예. 이거 저는 아주 훌륭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의 의제예요, 사실. 네. 원래 이제 진보는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장의 활성화와 성장, 파이를 더 키우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은 뒤에 후자만 좀 강조했던 경향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이 고용 유연화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고용 유연화 얘기 나오니까 중도 보수 또 지식인들 스피커들 이제 뭐 국힘의 이제 한동훈계 분들이나 뭐 그런 네. 분들도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를 했어요? 라고 예. 묻는 거예요. 예. 그동안의 어떤 관성과 다르게 가고 아마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또 그 김어준, 유시민 그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뭐 영향력이 크다 문제다 뭐 ABC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갖고 그분들과 붙어야 됩니다.